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잡아먹으리. 다소 귀여우면서도 잔인한 듯한 이 노래는 여러분들이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구지가입니다. 구지가는 가야국의 첫 번째 왕인 수로왕을 기다리기 위해 모든 백성들과 추장들이 구지봉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이처럼 서왕을 향한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제발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이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좋은 리더가 내려오길 기도합니다. 도와줘요 슈퍼맨이라고 외쳤을 때 짠! 하고 나타나 구해줄 리더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쉽게 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약속에 대한 배신의 아픔은 쉽게 잊히지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원망과 분노의 시간이었고 외부적으로는 대통령 없는 대한민국은 외교 문제에 입 뻥긋도 못하는 호구임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한 아주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나 우리나라의 이 복잡한 현안을 풀어주길 기다리는 시간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저는 작년 한국사 시간에 기나긴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광복을 맞이한 이후에 우리나라의 국정 상황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때 이 시험은 진짜 완전 망했습니다. 너무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관계도의 끝이 결국 남북 분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좀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록 김구, 여운형 선생님들이 저 합작정부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미국, 소련과 같은 초강대국 사회에서 위축됨과 동시에 사상으로 분열된 국가의 리더들은 대한민국을 남북 분단의 상태까지 이르게 하였죠. 무방비 상태의 대한민국은 한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에서 한반도가 소외된 채 논의가 이뤄지는 코리아 패싱 현상입니다. 코리아 패싱이란 단어는 일본의 극우단체들이 만든 한국 통과론에서 비롯된 단어로 어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단어입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최근 새로 당선된 대통령 역시 코리아 패싱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고 밝혔을 정도로 코리아 패싱은 대한민국 외교의 외교 문제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4일에서 19일 한중일 3국을 순방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한국은 그냥 중요한 파트너로 차등 규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북한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서 일본, 중국하고만 정상회담을 연 것 역시 코리아 패싱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코리아 패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무시당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교력은 국력이다 라는 기정사실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입지 차이라는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는 약육강식의 사회를 비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국력은 우리가 당장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안은 집중해서 하나의 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도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 리더십을 소개해드리기 위함입니다. 리더십은 더 이상 개인의 자질이 아닌 국민들의 건설적인 사고, 비판적인 시각, 적극적인 정치 참여의 복합적 산출물입니다. 무너진 리더십을 일으키기 위한 국민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촛불 집회는 부패하고 타락한 리더십을 끌어내리고 오로지 국민들의 주권 그리고 그들의 양심으로 만들어진 국민 리더십이 충분히 타당하고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국가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외교부가 국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국민외교위원회 설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작년 타결 이후에 불어진 여론의 역풍으로 자초위기에 놓인 한일 위안부 합의의 교훈을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외교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여론의 지지가 없으면 이에 대한 그런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리더들도 깨닫고 그 괴리감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겠죠. 이처럼 리더십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치에 대한 침묵과 무관심은 절대 좋은 리더십을 만들 수 없고 나아가 세계에서 우리의 입지를 굳힐 수 없습니다.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제무대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토양을 만드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틀림과 다름을 구분할 줄 아는 우리, 겉을 보지 않고 내부를 보고 그것을 끝까지 지지할 줄 아는 우리만이 긍정적인 리더십을 만들고 나아가 코리아 패싱과 같은 치욕스러운 모습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더 이상 결정되어 있는 닫힌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관심으로 수정해 갈 수 있는 열린 개념입니다. 우린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산타 할아버지께 좋은 리더십을 내려달라고 기도만 드리는 그런 수동적인 정치 참여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작지만 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힘은 강대국에 비해 약한 바늘과 같은 국력을 날카로운 송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리더십은 바로 국민들의 생각과 태도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올바른 리더십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적극적 정치 참여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청소년들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나요?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SNS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테드의 로고처럼 Idea Worth Spreading처럼 이렇게 SNS에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이런 의견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